반갑습니다. 저는 팀솔루션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진입니다. 오늘 디지털 트윈을 위한 지능화된 경량화, 최적화 모델 생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은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많은 3D CAD 모델을 디지털 트윈용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수작업과 개별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솔루션은 지능형 경량화 최적화 모델 생성 방안을 이 발표를 통해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모델 생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팀솔루션은 2018년 울산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도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는 조선해양 분야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우주항공, 자동차, 물류, 스마트시티로 그 업력을 넓히고 있고요. 초기 5년 동안은 이런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5년 동안 구축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팀플로우라는 플랫폼 그리고 팀플로우에 속한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DXE 트랜스레이터라는 디지털 트윈용 3D 변환기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런칭되고 23년 10월 그리고 최근이죠. 24년 6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자동차에 납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 시장 자체는 해가 갈수록 그 비용 자체가 예측 비용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데이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2030년 약 207조 정도의 디지털 트윈 시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 내용들을 조사한다면 더 큰 비용의 시장 마켓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주죠. 6월 12일 정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사만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기사를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또한 이런 제조업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트윈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내용들은 이미 이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2D, 원디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엔지니어링이나 제조 환경에서의 작업자들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도 많았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좀 더 빠르게, 좀 더 명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 그 정보를 취합하고 묶어서 가상의 현실에 실제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디지털 트윈인데 실제로라면 구축 단계에서 혼란스러운 데이터 구성들, 복잡한 IT 기반 환경들 때문에 이런 트윈 구축 자체가 매우 어려워져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팀솔루션에서는 물론 저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빠르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방법은 제조업이라면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라면 기존 가지고 있는 3D CAD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레거시 데이터들을 묻고 여러 가지 활용체에 맞는 목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디지털 트윈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경량화시키고 묶어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도식화시킨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파란색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부분 자체가 자산을 3D화하고 3D 전처리, 결국 디지털 트윈을 위한 3D 데이터를 경량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3D하고 이 경량화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게는 50% 정도의 프로젝트 비용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3D 전체를 과정을 위한 별도의 툴을 제작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제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도식도는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라든지 스캐닝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이 CAD 기반의 데이터들을 트윈형으로 경량화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라이센싱이 들어가는 툴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CAD 데이터들이 너무 무거운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CAD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3D 엔진 기반으로 새롭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프로젝트의 50% 비용 정도가 3D 핸들링 하는데 책정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저희는 이런 단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사용자도 누구나 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쉽게 데이터를 경량화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제품이 바로 앞서서 언급드렸던 DX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트랜스레이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윈형 3D 경량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여 가지, 현재는 대략 40가지 정도 되는데요. 30여 가지 CAD 포맷의 데이터들을 임포팅 가능하게 되어 있고 현존에서는 4개의 범용 확장자를 익스포팅 가능합니다. FBX, STL, GLB, GLTF 같은 파일은 시장에 나와 있는 범용적인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특정 제품의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경량화되어 있는 CAD 데이터들, 경량화된 디지털 트윈용 데이터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경량화를 위해서 저희 노하우가 담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경량화율은 다르겠지만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9%까지 데이터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용량의 경량화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3D 엔진에서 얼마나 더 가볍게 프레임을 높일 수 있는가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이 줄어드는 사이즈보다는 프레임이 얼마나 빠르게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형 데이터들은 웹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앱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VR, AR, XR 여러 형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런 수많은 변환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사양보다는 일반 PC 환경에서 제품이 지원될 수 있는, 경량화가 지원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3D 경량화 기술에서 추가적으로 구조 경량화 기술을 제공하여 타사 제품들보다 더 경량화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 DXE 트랜스레이터의 화면이고요. 파일 용량 감소, 그래픽 성능 향상, 그리고 앱, 웹 모두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화면 자체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 UI로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UI를 활용한 매뉴얼 기능으로 경량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자 프로세스가 픽스가 됐을 때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 엔진을 이용해서 배치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각 방법론에서 사용자가 개별로 경량화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은 실제로 뭔가 기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우스 하나만으로 쉽게 경량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시간, 길면 4시간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CAD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경량화 제품들 또한 경량화를 많이 해서 라이트웨이트된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툴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디자인 툴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3D 데이터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하이라키가 있고 어떤 게 줄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 툴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매뉴얼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10에서 15가지 기능만으로도 그 툴로서 만들 수 있는 다른 경쟁사의 툴로서 만들 수 있는 경량화 제품,
경량화 모델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사례를 통해서 최적화 경량화가 필요한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조선소에서 진행된 3D 정반 배치 공정 계획 솔루션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면 정반이라고 불리는 구역 안에 여러 가지 3D 블록, 어셈블리라고 생기는 파트들이 모여져 있는 조립 단위들이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구조상에서는 저런 배치되어 있는 어셈블리들이 실제로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파트별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셈블리 단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 경량화들은 파트에 대한 트리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형상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영상들은 저런 어셈블리, 수십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어셈블리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기능들입니다. 사용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10여 초 만에 수십 개, 수백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 묶음들을 하나의 트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60프레임 정도로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프레임 수에 대한 개선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모델 수들이, 파트 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프레임 속도의 개선 효과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스케줄링이나 모니터링, 공정 스케줄링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서 보였던 외곽 형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공정별, 아니면 내가 관리가 필요한 아이템별, 아니면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 오브젝트별, 모델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보고 있는 플랜트 자체, 내가 보고 있는 라인 자체, 내가 보고 있는 장비들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목적별로 세분화돼서 경량화되어야 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 자체는 실제로 3D 모델을, 선박에 대한 모델을 불러서 관리가 필요한 모델들을 메인터넌스 리스트로 묶음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템들은 묶음을 만들 때 이것들은 개별 아이템, 개별 오브젝트로 보관을 해두고 그 외에 관리를 하지 않고 형상만 필요한 아이템들은 모두 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현재 8프레임으로 보이는 이 엔진상에서의 이 데이터의 퍼포먼스 자체를 경량화 시킴으로써 속도를 60프레임까지 올리는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뭐 해당 영상은 약간 편집해서 속도를 좀 높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10분 안에 모두 끝내게 되고 현재 이 동영상 안에서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구분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지워버리고 관리가 필요한 모터 부분, 엔진 부분의 형상과 오브젝트만 놔두고 관리가 필요 없는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은 날려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보여져야 할 외곽 형상만 남겨두는 형태로 최적화 경량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선소 사례인데요. 저희가 조선소 사례가 많은 이유 자체는 그동안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조선소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디지털 심리화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은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선박과 왼쪽에 보고 계시는 선박은 같은 선박입니다. 다만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목적상 오른쪽은 형상만 보이면 될 뿐이고요. 왼쪽은 형상이 아니라 조립 단위로 쪼개져서 경량화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모델들은 같은 선박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경량화가 진행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 이런 경량화 방법들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 선박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구분된 내용들, 그 중에서 인테리어 내용들을 구조를 경량화해서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 왼쪽 화면 위에 속도가 30프레임으로 올라갔었고 익스테리어 부분 자체도 실제로 경량화시켜서 속도 자체를 더 올렸습니다. 아마 시작 자체는 8프레임으로 시작하셨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구조 경량화입니다. 말 그대로 형상 경량화는 다른 제품이나 저희 제품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 경량화 부분 자체가 저희 제품에 아주 특화된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도식을 보여드렸었지만 다양한 CAD 파일들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조선업, 자동차, 케미칼, 그리고 각종 O&M 컴퍼니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포맷의 CAD 파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CAD 파일들을 경량화된 포맷으로
바꾼 경험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량화된 포맷들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포맷으로도 만들어내지만 범용 파일 형태인 FBX, STL, GLB, GLTF로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유니티, 언리얼,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윈, 저희가 6월달 안에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사용하는 USD 파일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알파 베타 테스트까지가 끝났고요. 곧 6월 말 이전에는 USD까지 범용 파일을 5가지 형태로 지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경량화된 모델을 쓸 수 있도록 익스포팅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까지는 저희가 앞선 영상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매뉴얼 기능에 대한 경량화를 시키는 방법이었다면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지능화된 사용자들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를 더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현된 기능도 있고 현재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형상에 따라서 필요한 파트들로 나눠버리는 디스어셈블 파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받은 데이터 자체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링해야 되는 오브젝트들이 나눠져 있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버튼 하나 기능으로 해서 수많은 파트로 이 의자에 대한 체어에 대한 CAD 모델들이 변환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모델링 단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각종 형상들에 대한 데이터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클로즈 컨트롤을 만들면서 특정 형상을 만들어냈었을 때 구분될 수 있는 형태로 파트로 구분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고 이것 자체가 파트 어셈블 기능이라고 저희가 불러서 현재 베타 버전에 넣어놓고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선박의 어셈블리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것 자체도 블럭 어셈블리에 대해서 디스어셈블 기능을 통해서 파트를 구분시켜 봤었습니다. 먼저 보신 파트들은 통합된 파트였고 파트 디스어셈블 기능을 통해서 각각 분리시켰습니다. 그 조선이나 그리고 플랜트, BRM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배관, 판넬, 그리고 벤틸레이션 이런 공종별 모델들, 파트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모델들을 통째로 받아왔었을 때 파이프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녹여놓은 노하우를 통해서 파이프는 파이프 형상을 가진 것처럼 판넬은 판넬 형상을 가진 것처럼 플랜지는 플랜지 형상을 가진 것처럼 구분해서 모델을 구분하게 만들어 놓고 디스어셈블을 수행하면 이런 것들이 세분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앞서서 디스어셈블 기능에서 파생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파트 모델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을 때 유사한 모델들을 찾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소형 부재들, 눈에 안 보이는 모델들을 검색해서 지울 수 있다면 이런 3D 모델에 대한 경량화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볼트너트나 작은 홀들을 지우는 그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들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볼트를 클릭하고 같은 형상을 가지는, 같은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볼트를 추적하고 그리고 하나의 의자 바퀴를 클릭하고 같은 형상을 가지는 파트들을 추적하고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여드리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들이 사용자들이 매뉴얼 작업들을 할 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아주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검색 기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기능들은 앞선 두 개의 기능들이 조금 더 뭉쳐져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제가 조선이나 EPC, 육상 플랜트 분야, 그리고 BIM 건설 분야에서는 이 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설비들, 그리고 덕트들, 그리고 판넬 데이터의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경량화시킬 때 일일이 개별로 경량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 공정별로 다른 경량화 레벨류를 가지고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파이프를 위주로 데이터를 보고 싶고 파이프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은 경량화를 높인다든지 파이프가 아니라 특정 설비들 위주로 데이터를 경량화하고
설비 외의 데이터들은 경량화를 높여서 형상 자체가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을 때 사용자들은 이런 기능을 통해서 파트 구분을 하고 공정 구분을 하고 파이프는 파이프별로 경량화 레벨을 10으로 준다. 장비들은 설비 레벨로 경량화율을 1로 줘서 상세 형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경량화율을 대표 모델에 적용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수만 개, 수천 개, 많게는 수백만 개에 대한 엘리멘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개별 공정별로 레벨을 줘서 한 번에 쉽게 경량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탑재 직전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편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자체가 고객들이 현재 팀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 캐든 그래픽스 행사에서 나와서도 상당히 발표도 많이 하고 부스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제품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울산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발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써보시는 분들은 기존의 일반 경량화 툴들에 비해서 반복 작업들을 상당히 줄이고 본인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경량화 작업 자체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경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플랫폼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비용 자체를 줄여서 전체적인 구축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다는 리뷰도 상당히 많고요. 현재 구매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업체들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POC를 진행하고 있고 BM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꼭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디지털 트윈 구축을 고민하고 계신다든지 현재 이런 경량화 제품들의 3D 제품들에 대한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데이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웹에 올릴 수도 있고 앞서서 AR, VR 솔루션에 올릴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단에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경량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는 경량화 툴을 다룰 수 있는 작업자가 없는데 좀 더 쉽게 경량화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트라이얼 라이센스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5분 정도 빨리 마친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